안녕하세요, 임팩터입니다. 드디어 고등 수학입니다. 실수로 지나쳤을 법한 개념이랑 꿀팁까지 싹 다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러다 공부 다 너무 잘해지면 어떡하지? 이번 영상은 학년이랑 과목에 상관없이 한 번에 짬뽕해서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얘네 2개는 문제에 많이 나와가지고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요 2개는 고3 학생들도 95%가 잘 모릅니다. 지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y는 절대값 fx입니다. 일단은 절대값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절대값 안에 fx, 요게 통째로 양수면 y는 fx, 그리고 만약에 음수면 y는 마이너스 fx가 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y는 마이너스 fx가 뭐죠? y는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fx, 즉 x 넣은 값이 양수면 그대로 그리고 음수면 그 넣은 x좌표는 그대로인데 함수값의 부호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리면 됩니다. 그려보면 알겠지만 fx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음수인 부분은 접어올린 그래프가 됩니다.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범위에 따라서 한번 풀어봐요. x가 양수이면 y는 fx, x가 음수이면 y는 f-x입니다. 여기서 y는 f-x는 y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죠. 여기서 감을 잘 못 잡겠으면 x에다가 직접 음수 몇 개를 넣어봐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f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x좌표가 음수일 때는 x가 양수인 부분의 그래프를 대칭시켜서 그리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값 y는 fx. 자,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는 분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만약에 x에다 3을 넣었는데 fx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값 y는 1, 그래서 y는 뿔마 1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에다 3 넣었을 때 가질 수 있는 y값이 뿔마 1로 2개인 겁니다. 만약에 x에 2를 넣었는데 f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절대값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잘 보세요. 절대값 y가 마이너스 1? 이런 y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x가 2일 때는 y값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와 차이점이 생겨요. 바로 함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x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fx가 음수면 y값이 없고 양수면 y값이 2개가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함수가 아닌 거죠. 요걸 생각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x를 넣었을 때 f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y가 그 함수값과 음수를 붙인 값 2개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fx가 음수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없습니다. fx가 0이면 이제 y는 0 하나 딱 대응되겠죠. 더 쉽게 그리려면 이 y가 양수인 부분을 남기고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아래 똑같이 그려준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대망의 요 식입니다. 이건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해줘요. 이번엔 식이 f 절대값 x니까 y는 f 절대값 x를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y에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똑같이 y가 양수인 부분을 남기고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실 얘를 그리는 꿀팁은 1사분면, 그러니까 x랑 y가 둘 다 양수인 부분을 남기고 얘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모두 대칭시켜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fx가 음수인 부분은 접어올린다. 두 번째, x가 양수인 부분을 남기고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세 번째, y가 양수인 부분을 남기고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마지막, x, y가 양수인 요 1사분면의 부분을 남기고 x, y축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이거 공부하다 보면 함수의 의미랑 절대값도 같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극소가 만나는 경우. 아직 출제된 적 없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자, 문제 하나. 하나는 3차 함수이고 하나는 2차 함수입니다. 두 함수의 극소의 좌표가 똑같습니다. 다음 그림 중 불가능한 경우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애초에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야 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포인트는 요 3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은 결국엔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몰아주면 3차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3차 함수랑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엄청 쉬워요. 왜냐면 1차 함수가 직선이니까. 근데 2차 함수는 곡선이다 보니까 3차 함수랑 같이 그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3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뺀 함수도 끼케야 3차이기 때문에 결국엔 3차 함수의 분석이라는 거. 3차 함수는 x축과 교점을 최대 3개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3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교점도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이 문제의 경우는 3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극소가 같죠? 그래서 이 점에서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도 0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x좌표를 중근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근 2개를 가졌으니까 나머지 가져봤자 근을 하나만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그림의 경우 어떻죠? 왼쪽에서 근을 하나 가지고 오른쪽에서도 이걸 연장하면 2차 함수는 3차 함수보다 완만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교점을 하나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근이 4개가 돼서 불가능한 그림이 됩니다. 나머지 3가지 경우는 모두 교점이 3개 이하이고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이 컨셉을 적용한 좋은 문제를 제가 다음의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환. 고등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치환입니다. 치환은 복잡한 식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쓰는 걸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면 이걸 다 일일이 다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x 플러스 1이 반복되죠? 이럴 때 얘를 t로 둡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빼기 8이 돼서 t 플러스 4에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제 다시 t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인수분해 끝. 두 번째, 합성함수. 합성함수에서 치환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요 방정식, 얘를 합성함수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인을 하나의 문자 t로 보면 2차 방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2차 함수에 sin x를 합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합성함수에서 치환을 다룰 때는 이거 2개 기억합시다. 정의역의 갱신, 그리고 원래 문자로 되돌려주기. 이 문제에서 sin x를 t로 둡시다. 이때 두고 끝이 아니라 이 t의 범위를 새로 구해줘야 됩니다. x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 이하일 때 이 sin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죠. 그래서 t의 새로운 범위도 이렇게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정의역의 갱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치환한 식으로 방정식을 풀어보면 t는 2분의 1 또는 t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둘 다 일단 갱신된 t의 범위에 들어있으므로 유의미한 해입니다. 이제 원래 문자로 되돌려주기를 잊지 마세요. 구하는 것은 x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래서 x의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다시 t를 sin x로 고쳐서 sin x는 2분의 1, sin x는 마이너스 1, 요거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찾아주면 돼요. 이 총 과정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킬러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짱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어도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복잡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여기 반복되는 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 여기서도 정의역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x는 별말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고개 끄덕인 사람 누구야? 실수 전체 아닙니다. x분의 1이 있으니까 x는 0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치환한 요 x 플러스 x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x가 양수이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겠죠?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x가 음수면? 음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일부러 제한을 안 했습니다.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빼서 이렇게 되고 각각이 양수니까 다시 한번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마이너스 2 이하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치환된 문자 t의 범위는 2 이상 혹은 마이너스 2 이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한 2차 함수 t제곱 빼기 2t 플러스 3에서 요 t의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축이 1에 있으니까 2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자, 여기서는 원래 문자로 되돌릴 필요가 없어요. 단 범위만 잘 갱신해주면 결국엔 주어진 식의 값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그 식을 어떤 문자로 나타내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 치환할 때 범위 갱신 그리고 원래 문자로 되돌리기 잘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항등식. 고등수학은 크게 나누면 사실 다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에요. 이 둘을 다루는 방법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항등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해줄게요. 자, 항등식을 다루는 3가지 방법 기억하세요. 적절한 수 넣기, 다른 말로 수치대입법, 미분, 계수비교. 먼저 적절한 수 넣기. 자, 이게 어떤 게 적절한 수냐?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이걸 딥러닝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양쪽을 다 전개를 해서 계수를 맞추려면 귀찮아요. 근데 이 인수분해가 된 항들을 통째로 0으로 보낼 수 있는 수를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해주면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게 나머지 정리죠. 몫이 붙어있는 항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빠르게 찾아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금기의 영역인데 몫을 날려버리는 숫자가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더라도 허수를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x자리에 i를 대입해서 구해도 돼요. 왜냐면 다 항식이 항등식인 경우에 양쪽에 같은 복소수를 넣어도 항상 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에서는 적절한 수가 과연 무엇일까? 일단 이런 식이 항등식이라는 거를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양변의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런 식들 모두 사실 항등식입니다. 여기서는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정적분의 값이 0이 된다는 성질을 쓰기 위해
아래 끝이랑 같은 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에서도 적절한 수를 찾아야 돼요. 뭘까요? 0을 넣으면 f2의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유형이 모두 항등식임을 먼저 인지하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절한 수 넣기. 두 번째로 미분. 일단 대놓고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섞여 있으면 미분을 통해서 안에 함수를 빼낼 수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개꿀입니다. 그리고 미분은 은근히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도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항등식의 경우에 x에 1을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오는데 구하는 미지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그 더 찾는 방법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해도 여전히 몫을 포함한 항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x에 1을 넣어도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방정식에서는 미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정식을 등으로 쓴 거는 그 두 그래프의 y좌표가 같게 되는 x좌표를 구하는 건데 양변을 미분한 새로운 방정식의 의미는 두 그래프의 미분계수가 같게 되는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수비교. 얘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전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다항식이라는 조건만 있습니다. 이럴 때 양쪽의 최고차항을 비교하면 최고차의 차수랑 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fx의 최고차항을 axn승이라고 둡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거예요. 요 anxn-1승의 제곱인 a제곱 n제곱 x의 2n 빼기 2승이 요 왼쪽 식의 최고차겠죠? 오른쪽 식은 그냥 axn승이 최고차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세요. n은 2,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는 2차이고 a는 4분의 1, 즉 4분의 1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튼 항등식은 이렇게 쓸 때가 많으니까 많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